네, 안녕하세요. DK입니다. 오늘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종목 대결 저번 1편에 이어서 2편 이어가겠습니다. 네 번째로 전망을 좀 볼 텐데요. 먼저 산업 전망을 보면 우선 이번 팬데믹으로 이커머스 성장이 더욱 빨라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리테일 중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활동 자체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카드 이용 실적은 늘었습니다. 온라인 때문이죠. 근데 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 바 있고요. 또 코로나 때문에 현금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안 좋아진 것도 한몫했습니다.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현금을 통해서 균이 옮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현금 사용은 줄고 오히려 비접촉 결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비접촉 결제를 쓸 때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드 이용 실적이 사용이 앞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13.7%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. 이건 전 세계 지역별로 비현금 결제 건수를 나타낸 건데요. 우선 전 세계적으로 자체로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, 이거 확인할 수 있고, 또 제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 이머징 아시아 지역이 이 부분이거든요. 이 파란색.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. 왜냐면은 아시아는 인구도 많고 또 아직 그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근데 그 성장성이 높은 반면에 아직까지는 결제 관련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입니다. 근데 이 성장성 높은 지역이 이제 현금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중국이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.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커머스 비중이 이 파란색인데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전 세계의 이커머스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. 근데 이 중국이 원래는 그 결제 시장, 자금 결제 시장이 그 닫혀 있었어요.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올해 1월에 이 자금 시장을, 결제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.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내용에 이 결제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을 포함을 했죠.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카드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미국의 결제 네트워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.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카드 결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유니언페이가 압도적으로 먹었어요. 이 시장을. 왜냐면은 개방 안 했으니까요. 근데 제가 1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유니언페이입니다. 왜냐면은 중국과 중국 관련 지역들, 홍콩이나 대만, 뭐 마카오 여기서 압도적으로 유니언페이가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인해서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이 점유율을 조금은 이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개별 기업으로 좀 보겠습니다. 먼저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단순 카드 회사가 아니라 테크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두 기업은 신기술, 즉 테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비자의 경우에는 구글페이와 협력해서 생체 인증 기술을 결제 시장에 접목시켜서 사상 첫 생체페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테라페이라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모바일 지급과 디지털 화폐 기술 개발에 힘을 쓰고 있고요. 이 왼쪽이 그 비자가 그동안 그 인수를 했거나 또 투자를 했던 그 기업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수많은 M&A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는 그 플레이드라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했는데요. 이를 통해서 고객들은 자기의 또 은행 계좌를 여러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요.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드는 매년 사용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기업입니다. 그래서 비자는 플레이드 인수를 통해서 결제 네트워크 기업으로의 확장을 굳히면서 동시에 플레이드의 많은 고객들을 끌어안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 어스포트라는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 회사를 인수했는데요. 전 세계적인 사용자를 두고 있는 비자로서는 국제거래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M&A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베리피라는 기업을 통해서 인수를 통해서 위변조 방지 등 보안 사업을 강화했죠. 또 여기에 최근에 페이스북의 워치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브라질에
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. 이 부분은 제가 페이스북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처럼 비자는 여러 M&A와 협력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결제 트렌드에 대응을 하면서 또 비자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포트폴리오를 확장 그리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. 마스터카드도 비슷해요. 보시면 비자와 상당히 유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래 결제 시장 수요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아마존과 제휴해서 전 세계 12개 국가에서 아마존을 통해서 거래할 경우 선불 결제 카드를 토큰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물 카드를 대신해서 디지털 토큰으로 대체한다는 건데요. 결제 건수마다 고유한 정보로 처리가 되고 토큰 주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즉 아주 간편하고 대신에 보안성은 강한 그런 결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NXP, 샤오미와 협력해서 유럽 내에서 비접촉 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 또 계속 얘기했던 건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속된 비접촉 결제 수요 증가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스플리티드이라는 이스라엘의 기업인데요. 찾아보니까 이 monthly installment, 그러니까 할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결제 서비스 기업입니다. 아무튼 이 회사와 또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거래 대금을 늘리고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그리고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금융 데이터 기업인 피니시티까지 인수를 했습니다.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마스터카드가 그동안 인수했던 그런 기업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자와 거의 사실상 아주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두 기업은 사실상 과점인 이 결제 시장에서 창출되는 안정적인 영업 활동 현금을 가지고 작지만 또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계속 인수하거나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기업으로의 포트폴리오를 키워나가는 겁니다.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만 좀 뽑아보자면 우선 덴마크의 네츠라는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. 네츠를 통해서 유럽 시장 지배력을 조금씩 확보하는 한편 또 카드를 넘어서 계좌에서 계좌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림의 포석이라고 보입니다. 또 이 에소카라는 기업 인수를 통해서 보안 사업을 좀 강화했고요. 이 와이즈라는 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제 수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카드도 비자랑 아주 똑같은 아주 유사한 M&A를 통해서 결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네, 한편으로는 그 애플페이나 페이팔 같은 기업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위협하거나 심지어 뭐 대체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왜냐면은 애플페이나 페이팔 같은 기업들도 결국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구축해내온 그런 결제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하려면은 자기들만의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런 네트워크 운영 노하우를 쌓고 또 사업 파트너를 계속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게다가 비자와 마스터카드라는 아주 쟁쟁한 기업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에 방금 살펴본 대로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단순히 카드를 넘어서 계좌 대 계좌로 다이렉트로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&A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시장 지배력은 아주 굳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전망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산업 전망이나 기업 전망 봤을 때 둘이 똑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각각 2점씩 부여했고요. 지금까지는 비자가 11점, 마스터카드가 7점으로 비자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배당 안정성인데요. 그 심플리세이프 디비덴드에서는 비자의 배당 안정성을 최고 점수인 99점을 부여했습니다. 비자의 배당 수익률은 0.62%로 굉장히 낮지만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배당 수익률만 보기보다는 배당 성장률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.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20%, 그리고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25%로 굉장히 훌륭합니다. 배당 성장 역사는 1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비자가 2008년에 성장한 걸 감안하면은 상장 이후에는 꾸준히 배당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을 보면은 E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%, 그 다음에 프리 캐시플로우, 잉여 현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%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배당 성향은 참고로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99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고 있고요.
마스터카드도 배당 수익률이 0.53%로 굉장히 낮지만 5년 평균 성장률이 23%, 그 다음에 10년 평균 성장률이 37%고요. 지난 한 해가 무려 29%로 엄청난 아주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배당이 이렇게 빨리 증가하는데 배당 성장률이 이렇게 낮은 거는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장 역사가 9년밖에 되지 않는데요. 2006년 상장 이후에 한동안 배당 성장하지 않았습니다. 그 이후에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조금 아쉽긴 합니다. 그리고 배당 성향은 EPS 기준으로 20%, 그 다음에 프리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19%로 역시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. 그래서 배당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3점, 마스터카드 3점으로 동률을 이뤘고요. 누적으로 비자가 14점,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가 10점으로 아직도 비자가 앞서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동일 업종이고 거의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PER로 비교하기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. 현재 PER과 미래 예상 PER 둘 다 가져왔습니다. PEG는 이 PER에 그 성장률까지 접목시킨 비율인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. 그리고 Price to Sales Ratio는 그 가격을 이제 매출 대비 가격으로 저평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. 일단은 PER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조금 더 낮고요. 그다음에 PEG는 오히려 마스터카드가 좀 더 낮습니다. 그리고 Price to Sales Ratio는 비자가 더 낮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참고로 이거는 이제 내부자 거래 자료인데요. 보시면은 이 위에가 비자거든요. 근데 보시면 CEO가 그다음에 CFO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는 마스터카드 건데요. 보시면 10%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나 CEO, 그다음에 체어맨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마스터카드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이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내부자들보다 저희가 내부자들만큼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매도를 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봤을 때도 현재 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. 아주 가격이 높다.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지금 두 기업 모두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데요. 이 내부자 거래가 이를 좀 증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퍼포먼스인데요. 2010년에부터 2020년까지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시장 대표 지수인 S&P 500을 비교했을 때 마스터카드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 그 다음에 비자, 그 다음에 S&P 500입니다. 두 기업 모두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마스터카드가 아주 살짝 비자보다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스터카드에게 점수를 줬습니다.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은 비즈니스 모델, 브랜드 파워, 재무, 전망, 배당 매력, 밸류에이션, 그리고 퍼포먼스 이렇게 7개 영역에서 봤을 때 비자가 17점,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12점으로 비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었고요. 그래서 저는 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 두 개 다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그러니까 재미로만 좀 봐주시고요. 절대 추천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구독자 요청 영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